비 오더니 오늘 날씨가 너무 쨍하다 그쵸?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너무 장마가 길어서 비 와서 못 살겠다 했던 게 엊그저인데 또 오늘 너무 덥죠? 또 더워서 못 살겠죠? 그만큼 우리가 덥고 춥고 하는데 막 이렇게 반응을 잘해가면서 사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주제는 솔루션이죠. 솔루션 여러 개 많죠. 아토피 주제 강의를 할 건데 사실은 저는 숫자지 같은 얄팍한 지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저보다 전문가고 또 진짜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서 아이들 아토피나 또 뭐 여러 가지 질병, 면역 뭐 지금 이런 솔루션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안내하고 계시고 또 많이 전달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는 그냥 참고로 하실 때 참고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토피가 저희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막 그냥 크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거 먹지 말라 하더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갔던 이렇게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아토피 정말 공부해야 되는, 그리고 지금은 아토피는 그냥 누군가의 경험이 아니라 모두 여기 엄마라면 모두 100%다 어느 정도 일정선의 어떤 지식 수준이 있어야 되는 어떤 질병이라기보다는 어떤 문명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이렇게 좀 건강한 삶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중간에 맞추시면 선물도 드릴 거예요. 손소독제 제가 걸고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강의에 이제 아토피도 못하는 총균세라고 부르죠. 혹시 이 책 아십니까? 이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는 분은 많아도 읽어본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저도 이따가 던져버린 책인데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그동안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흑인이 우월하고 백인이 열등하다라는 인종차별을 뒤집은 책이 총균세예요. 이 책은 사람이 호모사피엔스 그쵸? 사람이 인류 발생 시기가 일정한데 동일한데 왜 어떤 지역은 진짜 낙후하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떤 지역은 음식을 벌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할 정도로 넉넉한 그런 지역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우월함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고 말한 책이 책이에요. 그래서 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이 책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얼굴 보이시죠? 제레드 메이슨 다이아몬드라는 이분이 사실은 의대를 들어갔지만 생태학자예요. 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새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대학교 때는 생태학으로 이렇게 연구에서 다시 공부를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조류가 이렇게 해서 생리학자가 되고 나중에는 언어학자까지 돼요. 그 총균세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 한글 있죠. 한글에 대한 굉장히 칭찬이 나와 있어요. 한국인은 이제 한글에 대한 한국인의 창조성, 천재성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문자를 창조한다는 것은 엄청난 창의성이 요구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언어학자로서 이 한글에 대한 창의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 있을 정도로 되게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세계 문화 인류 학자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유기니 새 연구 때문에 호주에 있는 유기니 섬을 방문해서 어떤 흑인 정치가와 이렇게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게 돼요. 근데 흑인 정치가가 물어요. 왜 우리 흑인은 백인보다 산업 기술이 왜 이렇게 발달을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 섬에 어떻게 백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문명들, 의학들, 기술들을 전파했을까요? 왜 우리는 못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 천재를 못 만들었을까요? 그럼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백인이나 흑인이나 인종에 대한 어떤 이유가 아니다. 환경적인 거예요. 모든 것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유럽 저기 지도를 보면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가 유럽이에요. 이 유럽 사람이
여기 이 신대륙, 여기가 구대륙 원래 있었던 대륙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 신대륙을 어떻게 지배를 했을까요? 여기 신대륙. 그쵸? 여기 지금 미국도 유럽인들이 건너와서 인디안들을 쫓아냈고, 그쵸? 여기 잉카 문명, 여기 페루나 남미 있죠? 문명, 여기 있는 인종들이 또 여기에 정복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즈텍이라든지 아니면 잉카 문명들이 왜 이 유럽 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게 됐냐면, 우리가 좀 이제 조금 제가 이게 좀 제가 사실 역사를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왜 오늘 제가 아토피에 이런 얘기를 할까? 총균세의 균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토피는 문명병이라거든요. 앞에 한 세 글자 더 붙이면 선진국형 문명병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균하고 지금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전쟁 중이죠. 또 다른 문명이 지금 탄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조금 더 언급하고 제가 아토피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여기 있는 유럽에 있는 스페인 다 작죠. 스페인이 여기 있는 페루 여기 왜 제가 세계 지도를 이 세계 지도를 여기 넣었냐면 우리는 아시아 여기 있어서 계속 세계 지도를 이렇게 봐요. 우리가 중심으로 보죠. 근데 유럽에서는 이게 중심이에요. 봐요. 유럽에서 여기가 얼마나 가까워요. 여기 있는 페루라는 여기에 침공을 하게 돼요. 몇 명? 군사 몇 명? 160? 그러니까 200명도 채 안 되는 168명의 군대들이 여기 문명을 지배하기 위해서 침공을 하는데 이때 그 페루에 있는 잉카 문명족들은 8만 명이 돼요. 지금 너무 감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1대 500이 1대 500. 나 혼자서 500명을 상대해야 되는 인원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네, 그렇죠. 500이 그냥 엎어도 그렇죠. 한 명은 그렇죠. 나사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페인이 이겼으니까 지금 했겠죠.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요, 이때 스페인들은 총, 갑옷, 방패, 말이 있었어요. 잉카 문명들은 낙후됐다 그랬잖아요. 말이 없었어요. 이 제국에는 말이라는 게 처음 본 거예요. 총이 없었어요. 금속이 없었어요. 그러면 스페인은 농사 짓고 막 이렇게 금속 무기가 발달된 시기에 잉카 문명은 아직 채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하는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총이 탁 쏴졌을 때 그 총소리를 천둥 소리와 같은 어떤 그걸로 완전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에 방울을 달아서 그 8만 명의 그 군대를 혼란스럽게 해서 정복하게 되거든요. 정복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때 죽은 인원 순간에도 어마어마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죽은 원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배하게 됐고, 근데 사실은 이 전쟁에서 1대 500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정보력 차이였어요. 정보력. 왜냐면 이미 스페인 군대들은 여기에 대한 지식 정보가 있었어요. 이미 13년 전에, 한 14년 그 위에 있는 멕시코 있죠. 멕시코를 그 아즈텍 이렇게 멸망한 어떤 기록이 있거든요. 그거를 문자로 다 일일이 그 지역이나 사람이나 인구나 문화를 다 문자로 기록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남미 페루에 있는 잉카 제국들은요, 멕시코가 13년 전에 침략을 당해서 망했다는 것조차도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보도 없었던 거예요. 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뭐다? 우리가 언어로 전하는 것들은 사라지고 없는 것들. 왜 아까 한국 한글 천재가 굉장한 그 천재성인 일이냐면 문자는요 굉장한 어떤 문화를 낳거든요. 정보를 낳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정보의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총의 차이예요. 총의 힘, 칼과 갑옷. 여기는 해봐야 쇠로 만든 창, 수렵 채집 생활할 때 있는 그런 무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차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상부 뒤쪽에 나오면 균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문명이 잉카 문명 그 원주민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거든요. 왜 그랬냐면 균이었어요. 무슨 균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때 코로나 없었겠죠, 그렇죠? 13종의 어떤 균들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아메리카 주민들이 95%가 죽거든요. 몰살을 당해요. 그게 균에 의해서인데 그 균이
왜 우리 지금 코로나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박쥐라 그러죠. 아프리카 돼지가 그런 거 있어요. 조류독감이에요. 그렇죠. 조류독감 조류에서 오겠죠. 이런 뜻이 가축이나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그걸 가지고 균이 전파가 돼요.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있죠. 홍역이 소에서 왔던 다음에 보세요. 결핵도 마찬가지. 천연두 이전에 유행했던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축에 대한 어떤 균들이 우리 여기 스페인이나 여기 구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왜 있었을까? 육식을 먹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육식을 안 먹어서 사냥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술 문명은 아까 문명이 발달하고 문자가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하는 것은 처음에 최초로 인류가 시작된 모두가 수직 체질 생활이었어요. 근데 농업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구대륙부터 농업이라는 걸 시작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후가 따뜻했거든요. 땅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시작해서 이제 채집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착하게 되고 인구 출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 출산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먹다 남은 것들은 잉여 자산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축도 할 수 있고 그게 계급을 만들고 정치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농업을 하면서 또 전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넌 뭐 잘하더라, 넌 뭐 잘하더라 전문화가 생기면서 그 전문가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록들이 계속 넘어와서 화학이라는 게 생기고 미술이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 음악이라는 게 생기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문명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가 농업하면 가축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농업에 필요한 가축은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쵸? 싸가 남으면 고기로도 먹어야 되고, 우유도 마셔야 되고, 딸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가축들을 키우게 되는데, 사실 남아메리카에는 가축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어순하지 않은 가축들이 있는 거예요. 가축이 집에서 내가 울타리를 쳐서 기르려면 내가 조건을 돼야 되거든요. 뭐냐면 식성,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사자를 한 마리 키우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사자를 키워서 내가 먹는다 이러면 그쵸? 소 한 50마리. 그러니까 소가 10마리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소는 풀을 먹잖아요. 풀 10단이 필요한 소랑 소 10마리가 필요한 사자랑 했을 때 가성비가 소가 더 좋다. 그리고 그 성장 속도가 좋아야 돼요. 너무 오래 아무리 크게 커도 너무 오래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것 또한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성격, 그렇죠? 성격이나 감금이나 들소 같은 경우는 절대 감금이 안 되고 걔는 일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렇죠? 보기도 괜찮고 하지만 감금이 안 된다. 성격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러한 유라시아, 저기 유럽에서부터 아시아 이쪽 횡단으로 된 여기에 있는 가축들은요 일단 온순하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종들이 많았다. 한 13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지만 유라시아에는 한 13가지 종류, 뭐 소, 닭, 그쵸? 굉장히 많고 근데 아메리카 요 밑으로 대륙으로는 낙타, 해봐야 낙타, 라마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가축들에 의해서 균들이 계속 시대를 거듭하면서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돼지열병 걸려서 퍼졌다가 면역력이 생겨서 없어지고 뭐 조류독감 걸렸다가 없어지고 하면서 시대를 거치면서 면역력이 생긴 이 13종의 균을 뱃속에 안고 어딜 갔냐?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한쪽밖에 면역력이 없는 낙타에 대한 면역력밖에 없는 인카 문명들이고요. 균으로 이 균에 대한 저항성이 없는 이 사람들이요. 이 균 때문에 다 멸망하게 돼요. 남아있지 않게 돼요. 99%까지. 그래서 미국의 노동력, 이때 이 신세기 노동력을 여기 있는 원주민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인종들을 데려다가 노동력을 쓴 거거든요. 원주민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균 때문에. 그래서 실산적으로 사실은 전쟁을 하면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진 않아요. 써야 되거든요. 노동력이라도. 근데 균으로 인해서 전멸이 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왜 중국은 저 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신대륙. 사실 중국이 먼저 발견했어요. 유럽보다는. 근데 중국이 다 발명하고 났는데 보니까 너무 낙후한 거예요. 중국이 얼마나 문화가 찬란했어요. 너무 낙후한 이걸 보고 우리 문명이 그쪽으로 가면 이렇게 정보가 누출돼서 우리가 쇠락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 세국 정치 때문에 중국은
대목은 더 이상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중국은 왜 내가 된다는 사람들 배움의 어떤 그런 발전이 없는 거 아시죠? 유럽인들은요 생각이 어떠냐면 가치관이나 생각이 어떠냐면 나는 몰라 이거 어떻게 해? 가보자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호기심이 많았던 기질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발전들이 있었거든요. 유럽은. 그렇기 때문에 몰라라는 배움으로부터 유럽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의 중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가 이제 배움의 입장으로 서지 않으면 절대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성장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오픈마인드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공유하는 거. 또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영향을 주고 어떤 좋은 영향을 내가 받는 거. 수용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문명 때문에 유럽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 문명은 어떤 능력, 개인의 능력, 사람의 능력 그런 걸로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환경적 차이예요. 사실은 미국은 신이 내려준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나라긴 해요. 가장 큰 운명. 그래서 이렇게 횡단으로 보는 나라들이요. 지역적인 것 때문에 가장 부강한 나라들이었고 이렇게 횡단. 사실은 뭔가 확산되고 퍼지는 거는 종으로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후와 습도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귤 제수도 많죠. 이거를 평양에 심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확산이 될까요? 기후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서 옆으로 쌀도 마찬가지잖아요. 쌀도 확산은요 지금 전라도하고 이게 경상도잖아요. 그렇죠? 평양은 밀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산이 되고 퍼지려면 기후 조건 이게 땅 이게 토지라는 이 횡단적인 게 맞아야지만 그 안에 있어야지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있는 그 주변으로 건성한 문화가 발전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진짜 물난리 나가지고 물이 있는 곳에 그렇죠. 근데 제가 울산이 정말 축복받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걸 보면서 문명이 만들어낸 균은요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바이러스 균. 그럼 아토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토피. 제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이 너무 길었네, 그렇죠? 제가 아토피는 무엇인가부터 이제 본론으로 만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흔히 아토피라 불리는 아토피 피부입니다. 사지가 접히는 부분을 비롯해 온몸에 발진이 생길 수 있고 심하게 가렵고 건조해집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층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피부는 외부의 이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피부가 외부의 이물질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면역세포인데요. 피부에 이물질이 인지되면 수지상 세포는 이를 면역세포인 T세포로 이끌고가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인 T세포는 피부를 붉고 거칠거칠하게 만들고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방출하죠. 이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화돼 피부가 외부 물질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봐도 뭐가 뭔지 알겠죠, 그렇죠? 아토피 원인은 일단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는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좋아져야 돼, 호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문명병이에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아토피 확률은 굉장히 많아지고 아프리카나 그쪽 낙후된 지역에 있는 아토피가 실질적으로는 잘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생겨난 병이거든요. 환경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집증후군이라는 말도 이 문명에 의해서 나타난 신조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세계 20%가 아토피 환자예요. 사실 코로나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아토피는. 근데 확산되지 않고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묵인해서 같이 가는 거죠, 문명병이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형에 들어가면서 한국은 지금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뒤에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한국 아토피만 100만 명이에요. 울산 인구 정도가 돼요. 울산 인구가 한 100만 명 되죠. 인구 정도가 되는데 아토피, 천식, 비염 이 사청사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1000만 명이 지배해요. 그러면 이 1000만 명씩은 서울 인구 가만 놓으시죠. 서울 인구는요. 우리나라를 거의 5천이 조금 넘거든요. 5천만 인구 중에서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그럼 5분의 1이 비염, 천식, 아토피다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심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도 그냥 넘어가는. 그 심각한 수준의 아이들이나 어른들만 치료를 받는 정도. 근데 제가 얘기하다 보면 아마 이 중에서도 5명 중에 한 분 정도는 나 저거야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원인이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성인 아토피는 굉장히 많이 유발되거든요. 왜냐하면 아토피가 면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면역이 굉장히 급하게 떨어지면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생활용품들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유전인가 사실은 지금 예전에는 아토피를 환경으로 많이 봤어요. 그거 막 샴푸 많이 쓰고 막 그죠? 막 음식 같은 거 가공식품 많이 먹고 생기는 거야. 지금 거의 유전적으로 많이 들어가죠. 왠지 아세요? 여기 보면 일단 양수의 70%가 오염이 돼 있어요. 70%. 제가 읽은 책 중에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한 1930년대 나온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때 한창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를 빙자한 어떤 소설책이에요. 막 포드 자동차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뭔가를 막 물건을 찍어내고 하는 한 산업화를 어떤 비판하기 위해서 한 소설책인데 거기 보면 그 책에 보면 이제 앞으로 미래 세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미래 세계에는 결혼하지 않아요. 출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기 있는 여자의 난자를 빼서 정자를 여러 개 해서 완두콩 있죠. 완두콩처럼 배아에 다 넣는 거예요. 배아에 다 넣어서 산소로 영양분과 산소로 9월 유전자 열등 유전자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얘가 계급을 그때부터 나눠요. 양수 태아 때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기 이제 알파라는 그게 가장 높은 기구예요. 거기는 충분한 산소, 영양, 햇빛, 가장 좋은 온도, 체온도 굉장히 중요해요. 체온 다 맞춰서 하는 그런 이제 비커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당수와 같은 그거죠. 거기서 길어내고 그리고 저기 노동력으로 써야 될 거기 노동력이나 어떤 단순한 노무식으로 써야 되는 거기에 있는 태아들은 약간 산소를 빼요. 저산소증. 그 다음에 영양소도 유기농이 아니겠죠. 다 빼요. 살짝 빼면 그 아이들이 탄생되었을 때 만들어졌을 때는 확실히 여기 있는 이렇게 저산소증을 받은 아이들은 키가 작아요. 엄청 못생겼어요. 피부가 거칠어요. 뇌가 조금 덜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지식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조교육도 달라요. 책과 꽃을 주면 이 아이들한테는 전기를 통하게 해서 만지면 안 되는 걸로 조기 교육 때부터 인식을 하게 돼요. 그렇게 살고요. 여기는 책과 꽃과 음악과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미 태아 때부터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아토피가 유전인간은요 이미 태아 때부터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결정되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소설은 되게 재밌는 게 원래 알파, 그러니까 엄청 기족 계급의 어떤 그 사람이 간호사의 실수로 알코올이 약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되게 못생기게 키가 작고 못생기게 태어났는데 지식수는 굉장히 좋았어요. 영양분과 산소 충분히 들어갔으니까. 그 조그마한 실수 하나에 변형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우리가 진짜 태반의 영양 공급이나 산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토피나 이런 거는 양수에서 이미 길러진다. 나타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술과 포도당이 가장 큰 기록을 놔요. 포도당.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파트너들한테 얘기했는데 저도 예전에 임신 했을 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커피 먹 음식 중에 커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커피, 콜라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가지고 뭘로 대체했냐면 오렌지 주스로 한 거예요. 100% 무가당 유기농 오렌지 그쵸? 제일 비싼 그쵸? 근데 어때요? 오렌지 주스는 다른 순간 빵 소리 나죠? 그럼 뭘까요? 살균 처리가 됐기 때문에 비타민C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과당, 설탕, 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대신해도 괜찮은데 그게 좋지 않다. 똑같다. 콜라랑 똑같고 커피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탄산음료 하루에 한 병씩 먹잖아요. 아토피 관리하면 60%. 안 먹어도 한 병 이하로 안 먹어도 26%예요. 그러면 얼마나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영양과 산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우리 이미 만들어서 놨어. 그러면 관리는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전적인 것이 보세요. 둘 다면 75%까지. 한쪽만 해도 일단 50%는 먹고 들어가요. 없어도 15%는 돼요. 그래서 유전을 지금 무시할 수 없다. 유전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 가임기 여성들 있죠. 앞으로 출산을 이렇게 해야 될 여성들부터 이것들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유전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아토피는 일단 딱 한마디로는 점막 질환이에요. 염증 질환이고 대사성 질환인데 아토피는 점막을 공격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염증성 대사성 질환인데 그 점막이 뭘까요? 점막이 주된 기능이 뭘까요? 왜 점막 질환이라 할까요? 점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점막이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일단 병원균이 들어오면 일단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코나 입으로 들어오겠죠. 거기 없어요. 끈적끈적하죠. 점막이라는 곳은요. 다 끈적끈적해요. 끈기가 있어요. 그게 붙어버려요. 병원균을 붙여가지고 몸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게 자연 신체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막들이 1차적인 방어 기관인 거예요. 근데 이 점막이 약해버리면 들어오고 점막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점막 질환, 염증성 대사성 질환으로 아토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점막부터 볼게요. 구강점막, 그렇죠? 애기들 아구창 잘 걸리는 애들이죠. 아토피예요. 아구창, 그렇죠? 그다음에 헤르피스 감염, 그다음에 코점막에 왜 중이염, 점막 질환이에요. 중이염, 비염, 기관지로는 천식, 그렇죠? 기관지염. 이런 것도 점막 질환이거든요. 아토피 피부염, 위궤양, 위궤양도 점막 질환이에요. 점막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게 위궤양이에요. 장점막, 장염. 그럼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데 성기도 있어요. 칸디다증. 그것도 점막 질환이에요. 이렇게 아토피가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위궤양인데 아토피를 보시면 돼요. 비슷한 거예요. 점막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막 질환을 조금 더 보면 점막이 주된 기능이 분비와 흡수거든요. 일단 나쁜 걸 잡아서 분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 흡수하는 장점막이 육모 저번에 보셨죠? 면역 그 공부할 때 그 육모로 흡수도 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어떤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다 망가진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토피 전식 비염은 삼종사로 지금 1000만 명 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성 질환이라서 염증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온도부터 시작해요. 아토피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원래 여기 보면 지금 금방 온도 체크하고 오셨죠? 36.5도에서 37도 정도가 정상이긴 한데 이게 35도, 1도만 떨어져도 뭐가 생기냐면 아토피, 천식, 비염, 변비 수치는 체온 조절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비만, 부족, 특히 부어서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이 거의 저체온증이에요. 부족은요 물이 습하게 차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세요. 비가 와서 습하게 차일 때는요 열이 발생되면 휘발이 돼요. 열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건 몸의 체온이 저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35도 밑이다 그러면 암 발생과 전이가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온도 1도가 5배, 면역이 5배, 1도 떨어지면 30%가 방감이 돼요. 아까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뭐가 떨어지냐면 체온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면역 30%가 확 떨어져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염증성 질환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대사성 질환이라는 거는 일단 신진대사 아시죠? 신진대사 다른 말 완전 소화예요. 먹었다 하면 항문까지 이어져서 바로 엽속에서 다 나오는 거를 신진대사라 그래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장장에 불을 피워요. 물기가 있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맹쾌하고 명기만 나고
타나요 안 타나요? 안 타죠. 그 연기는 독소만 발생되지 잘 타지 않고 그 쟤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신진대사라는 것은 저기 보면 입으로 탄수화물이나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 신진대사를 잘 하려면 호르몬이 진짜 중요해요. 호르몬. 우리 저번에 그 다이어트 지금 하고 계시는 분 다 호르몬이잖아요. 신진대사에도 호르몬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위액에 그때 실험을 했었는데 위액에 음식을 고기 덩어리에 담궈놨어요. 얼마나 걸려서 분해가 됐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기 먹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분해돼서 다음 날이면 다 나오고 없잖아요. 그게 위액으로 위산으로 소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없이는 위산은요 소독하고 살균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소화본에는 여기 있는 호르몬들 지금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이 호르몬에 의해서 신진대사라는 모든 관할을 호르몬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이제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소화 분해시키는 아밀라제가 나오고 간에서는 어때요? 이제 일단 독성을 빼야 되잖아요. 먹었던 거를. 그래서 일단 얘 간한테 검사 받아서 독성 이미를 보내고 괜찮다 싶으면 이를 보내고 해서 어디로 오냐? 췌장. 소장에 췌장으로 가서 일단 덜 분해된 그 포도당 있죠. 밥 먹은 거. 탄수화물을 여기서 한 번 더 또 인슐린이 이렇게 호르몬을 분비해서 또 소화를 시키고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서 분해돼? 위에서 분해가 돼요. 탄수화물은 잎과 췌장에서 호르몬에서 분해가 되고 단백질은 여기 위 있죠.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돼요. 그 왜 우리 오메가3 먹으면 그 밀리탄 게 올라온다는 분 계시죠? 그러면 단백질과 같이 드시면 안 돼요. 단백질이랑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위가 소화를 시킬 때 이쪽과 이쪽을 막아서 그 지방은 여기서 대사가 소화가 안 돼요. 위에 소화시키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 안 된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역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메가3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빈속에 드셔야 돼요. 빈속에 드시면 위가 작동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간다? 담즙으로 간다. 담즙이 가서 분해시켜서 바로 흡수시킨다. 그래서 저는 밤에만 먹어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먹으면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음식을 다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위는 단백질만 분해를 해요. 그리고 십이지장 여기 보세요. 지방 분해 밑에 없어요. 여기 있을 때 담즙 호르몬이 나와서 또 분해를 소화효소로 또 지방을 분해시키고 해서 소장에서 이제 드디어 영양분들이 다 흡수될 만한 작은 날갱이로 다 분해가 돼서 미네랄, 비타민, 프리든 모든 영양소를 이제 다 흡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어떻게 대장으로 다 빼내는 이게 신진대사예요. 근데 여기 갑상선하고 폐가 있죠. 폐는 공기를 정화시키고 그래서 사실 공기랑 물이 진짜 중요한데 물과 공기를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요 내 폐로 청정기 역할을 하셔야 되고 내 심장으로 물을 정수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토피가 뭐 때문에 왔다? 오염 때문에 왔다. 그러면 그 오염 물질을 내 몸으로 정화시키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기술을 빌리느냐는 다른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뭐 치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실 단백질을 분해 못하면 생기는 질병들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안 되는 대사성 질환들이 하나예요. 그래서 치매도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 분해 못한 단백질이 붙어서 오는 게 치매. 백내장 있죠. 걷어내죠. 그렇게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을 걷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비염, 신장질환, 혈관질환, 강경화, 위염, 신장질환, 치질, 류마티스, 관절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사가 되지 않으면 이런 병이 근본으로 이렇게 질병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어느 쪽이라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 뭐 이렇게 비염 있어, 뭐 이렇게 백내장인데 못 먹는 게 좋아? 일단 대사가 잘 되는 게 가능하세요. 기본적인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토피 관리를 들어가 보면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우리 한국인이 말하는 피부염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쫙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내가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 이러면 거의 피부염 진단 기준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다. 그 다음에 눈 주위가 좀 스킨이 있어 어둡다. 다크서클처럼 가렵다. 귀 주위에 스킨이 있다. 그 다음에 건조증나 건조하다. 입술염이 있다. 두피에 인설이 있다. 모공 주위에 이렇게 모공 주위가 피부가 좀 빨간 두드러짐이 있다. 유두에 스친이 있다. 땀날 때 가려움이 있다. 백색 피부 묘기증이라 해서 약간 피부가 백색으로 이렇게 되는 그 면역이거든요. 그리고 피부 묘기증 긁으면 그대로 생기는 감수성 이런 게 다 피부염으로 들어가는 어떤 진단 기준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토피 관리는요 일단 대기 오염 여기 다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요것만 얘기하면 끝이에요. 아토피 관리는 영양소 불균형하게 된다.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보습, 그다음에 단백질. 아까 내 신진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기 오염, 그다음에 유제품, 이게 음식에 대한 거. 그래서 아토피 피부의 걸림돌이 뭐냐면 혹시 불치병 맞긴 맞아야 근데도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다. 건강하게 내 삶의 질 떨어뜨리지 않고도 굉장히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게 또 이게 특징이기 때문에 불치병 생각하는 거기보다는 이제 보존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고, 또 이게 빨리 해결이 조금 안 돼요. 만성이면 만성일수록 해결이 조금 더 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오히려 조금 세포가 빨리빨리 이렇게 분해되고 이렇게 새로 생성되는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더 빨라지게 돼요. 그리고 면역만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낫는 게 아토피거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엄청 거부감 있으시죠? 근데 너무 심할 때는 안 바르면 더 심해져요. 근데 이것도 바르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얇게,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두껍게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얇게 조금씩 자주 바르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근데 아주 힘들 때는 바르는 게 안 바르는 것보다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이거를 거부하고 난 다음 심한 아토피 환자들한테 한 다음에 뭔가를 자꾸 넣는 건 굉장히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러면서 점점 줄여가서 나중에 사용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하는 게 조금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검증되지 않은, 특히 아토피가 유언비어들이 많죠. 특히 엄마 맘대로 가면 온갖 얘기를, 그렇죠? 제가 아까 한 예를 들었잖아요. 오렌지 주스 마시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존한 태도들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 말을 믿지 않는다가 더 큰 문제예요. 신뢰하지 않는다. 누가 뭐 그렇지 않나요? 가면 뭔가 얘기하려면 나 다 알아, 다 들었어, 나 다 해봤잖아. 이거 제일 많이 듣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검증되지 않는 관리. 검증이 안 됐으니까 하면 뭐예요? 효과 없는데요.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뢰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이제 소홀한 태도. 사실 환경오염은 지금 우리가 너무 각성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세제를 전달하실 때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오염, 이 물이 오염되는 양수의 70%가 오염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혈액과 그 물과의 관계는요, 우리 이 몸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세제 관리, 그 다음에 일회용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 이 지금 미미한 소비자 한 명이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고 뭔가 어떤 하나 작은 것들을 실천하면 그 효과가 나비 효과처럼 굉장히 커지거든요. 환경오염은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과 그다음에 실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 밑에 있는 세대 아이들이 보고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당연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잘못된 식품 관리, 왜 무조건 달걀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백질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식품에 대한 것들 오해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 없이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제가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물 관리. 이제 물은 왜냐면 체온 유지가 필수예요. 저 체온 걸린 사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물을 안 마셔요. 암 걸리신 분의 공통점이 물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래서 근데 난 물을 많이 마시면 부어요. 대사가, 그것도 물 대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때는 미네랄, 특히 나트륨을 좀 드시면 대사가 돼요. 그래서 체온 유지에 있는 미네랄과 물과 그 다음에 운동이 필수거든요. 어쨌든 체온 유지가 필수이기 때문에 물을 하셔야 되고, 세정할 때 방법이 있어요. 아토피는 5분 이내로 하셔야 돼요. 5분 이상 넘어가시면 피부 자체가 약하잖아요. 그 물에 지금 어때요? 많이 떠있죠, 그쵸? 그런 것들이 피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분 이내에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빨리 마르셔야 돼요. 건조해도 마르는 건 구석구석 깨끗하게 다 마르셔야 돼요. 특히 접히는 부분, 그렇죠? 많이 생기는 부분 있죠? 말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여기 로션하고 손세정도 있죠. 제가 저희 비누 안 올렸어요. 약 알칼리솔이거든요. 약 산성인 제품인 저희 이제 로션과, 저는 저희 아이가 여기가 이제 아토피가 너무 심해져서 건성까지 갔어요. 이제 거북이 등껍질 아시죠? 그것처럼 딱딱하게 되면서 갈라져서 붓질 않는 거예요. 갈라진 자리가 서로 딱딱하게 굳어서 붓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따갑겠어요. 조금만 뭐가 들어가고 샤워만 해도 따가워요. 근데 그거를 저는 저기 로션이랑 호호바 오일 있죠. 호호바 오일을 밤마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계속해서 잘 때는 가세손수건, 면손수건으로 감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건조해지지 않으면서 계속 거기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인설을 떨어뜨리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호흡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우리 피부들 있죠. 피부에도 호호바 오일이 면역기능 건강한 거 아세요? 그리고 피부를 그 왜 남미 쪽들이나 저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오일을 정말 많이 바르시거든요. 이 건강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라벤더 오일 있죠. 저 오일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 여름에 이번에 오일이 바뀌었는데 그 민트 오일 다리나 머리에 발라보세요. 완전 이 여름에 완전 좋아요. 그리고 남성분들 있죠. 막 더위 많이 타시고 겨드랑이에 이렇게 발라보세요. 시원하고 진짜 좋아요. 목 뒤에 이런데. 한번 발라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일 저희 그 작은 오일들 에센셜 오일들은 피부에 직접 발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오일은 섞어스를 하잖아요. 로션에서든지 크림에서 섞어스를 하는데 이 오일들은 바로 직접 피부에 좀 닿아서 써도 무방하다. 물론 이제 저기 그 바디 오일이나 바디 로션이나 같이 섞어 발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습은 반드시 세정 후에는 반드시 보습 관리. 진짜 중요해요. 세정과 보습 관리는 첫 번째고, 특히 여기는 이제 체온 유지에 필수라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물을 자주 마셔서 배설을 시킨다. 그리고 이제 공기 관리. 지금은 공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도 제가 멋진 흰색 얘기했죠. 산소 엄청 중요해요. 산소. 저 여기 보면 산소가 사실 질소도 필요해요. 질소는 농작물, 질소가 단백질의 단백질을 합성시키고 분해하는 어떤 원소거든요. 근데 우리 공기 중에도 질소가 있어요. 우리도 질소가 필요해요. 우리도 지금 단백질이란 덩어리를 지금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합성하고 분해하고 성장하는 데는 질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게 다 산소가 아니에요. 거의 산소율이 한 21% 정도 돼요. 근데 산소이라서 너무 공기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산소 50%? 산소가 너무 공기가 좋은 걸 많이 느끼시잖아요. 몇 프로 정도 오르면 그 정도의 공기를 느낄까요? 23%. 2%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2% 부족할 때가 나왔잖아요. 2% 차이로 그만한 느낌은. 그럼 서울 시티 한 대교원 중에 딱 서 있다. 그럼 몇 프로? 산소율 몇 프로? 20%. 그렇죠. 18% 정도밖에 안 돼요. 그 2%, 16%만 떨어져도 사망이에요. 이게 불이 났잖아요. 산소율 16%만 떨어져도 그 자리에서 사망이에요. 몇 프로 차이 안 나요, 산소율.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산소율이 몇 프로 안 되죠. 여기서 왔다 갔다 죽음까지도, 그다음 생명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퍼센트는 2%다. 그래서 산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기 청정기를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내 폐로 대신하지 않아요. 지금 폐는 지금 우리 100년 써야 되기 때문에 눈을 100년 써야 되고 폐를 100년 써야 되고 굉장히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해서 뭔가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몸을 대신해서 물을 걸러주고 공기를 걸러주는 어떤 중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는 선택품이 아니고 필수다. 내 거다. 내 몸의 어떠한 장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환기는요 하루에 2번씩 꼭 하셔야 되고요. 세제 관리 이제 가면 세제는 저기 박사님이 얘기하셨죠. 암으로 뭐 어떤 건 15%밖에 안 돼요. 어떤 75%는 샴푸, 생활 오염물질, 특히 목욕탕이 많아요. 75%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목욕탕은 습해요. 샤워하면 더워요. 그리고 마시면 잘 흡수가 잘 돼요. 따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도 마시는 경기도 경구까지는 목욕탕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런 독들이 들어가는 게 목욕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75%가 그대로 여과 없이, 아까 그래도 물은요 한번 어디 신장이 걸러놔주잖아요. 간에서 한번 걸러놔주잖아요. 근데 피부로 들어간 것들은 걸른 망이 없어요. 그대로 패딩을 타고 돌아서 돌고 어디에 접촉된다, 저장된다, 나갈 데 없으면 지방에 저축되는데 지방이 가장 많은 곳은 만져보세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 유방암이 많은 거예요. 자궁암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궁의 70%가 오염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제에 미치는 그 70%, 아까 자궁의 70% 오염도가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특히 뭐가 그런 독성이야? 계면활성제예요. 석유계 계면활성제예요. 계면활성제가 뭐예요?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아요. 개의 그 막대를 뚫어버리는 계면활성제예요. 우리 몸도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여기 지금 기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계면활성제 다음에 없어져서 들어가요. 기름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약간 약산성이거든요. 약간 산기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약간 산에 어떻게 좀 균들이 산에 되게 약하거든요. 다 죽어요. 산 들침 죽어요. 우리도 식초 먹으면 피하잖아요. 그래서 세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피하는데 이거를 제거해 주잖아요. 산성기를 좀 제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잘 붙고 잘 들어가고 잘 통과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pH 보시는 거 다 아시죠? 1에서부터 14까지 있고 중성은 7이에요. 물은 약 알칼리성으로 7에서 이렇게 7.2, 7.3 정도가 되는데 그 약 알칼리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피부 요 밑에 보세요. 아토피 피부가 어때요? 사정도가 8.5. 알칼리인 거예요. 이게 약산성을 띄워야 건강화되잖아요. 바이러스도 이렇게 해결되고 건강한 피부의 산도가 5.5예요. 약산성 5.5. 예민한 피부가 7.5예요. 약 알칼리. 아기 피부는요 4.5. 아기 피부가 더 산성이에요. 대박이죠. 아기 피부가 더 산성이. 아기 그 유아의 용품들은 거의 약 산성에서 나가요. 근데 그러면 우리 약 산성이 애기들에 보면 왠지 순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나는 좀 예민해서 나 순한 거 써야 돼. 크림찜을 좀 순한 거 애기 걸로 써야 돼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애기는 세정력은 없어요. 애기들은 피지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도가 더 높다. 우리는 피지 때문에 산도가 더 아기들보다 낮다. 그래서 제품이 아기 거랑 유아 거랑 어른 거랑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순하다는 기준은요. 뭘 덜 들어갔다, 뭐 들어갔다 이게 순한 기준이 아니에요. 세제도 마찬가지예요. 순하다는 기준은요. 내 피부에 맞는 약산성이 순하다. 약 알칼리야? 난 순하다. 세제는 강알칼리거든요. 순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지. 막 따지시는 분들 계시죠? 뭐 들어갔다, 뭐 이렇게 파라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산도도 잘 맞춰야 되고 그런 방부제 같은 그런 것도 그 함량 기준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 함량 기준이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 함량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자연적인 어떤 왜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은요 트러블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막 오이가 좋다고 막 바르고 먹고 뭐 이렇게 해도요 자연의 과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없어요. 왜 그래서 옛날 독보수 먹고도 좋잖아요. 지금 자연인데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과학들이 증명돼 검증돼. 그래서 지금은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세제를 고를 때는 원료는 자연, 세제는 기술력. 화장품도 마찬가지. 왜냐면 75%의 경피독이 어디서 세제와 기술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이에요. 제가 음식을 딱 두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해서 두 가지만 적어놓은 거예요. 딴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되도록이면 먹지 말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되도록이면 우유, 카제인, 이거를 글루텐을 안 먹는 게 좋은데 왜 그럴까요? 왜? 얘 공통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들러붙어요. 이 둘이는 들러붙어요. 어디에? 점막에. 아까 점막 다 얘기했죠. 위, 장 다 들러붙어요. 우유의 카제인은요 끓이면 이 막 뜨죠. 그 막은요 페트 원료로 접착제로 사용해요. 그만큼 들러붙는 강도가 굉장히 강한 것들이에요. 그 원료가 우유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우유를 마시고 있죠. 그래서 우유는 근데 같은 우유 재료라도 우유보다 왜 치즈, 버터 발효된 거는 이 카제인들이 제거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식품에 균도 많아요. 균이 많은 음식 이런 게 괜찮지만 우유의 카제인들은 그리고 지금 소들이요 그쵸 항생제 우리랑 똑같이 먹는 게 지금 약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들은 많이 건강하지 않고 있고 밀가루 글루텐도 마찬가지예요. 수제비 할 때 아시죠? 그래서 밀가루 먹으면 들러붙잖아요. 들러붙고 소화 안 되고 가스 생기고 그래서 내가 뭔가 먹었는데 가스가 많이 생긴다. 다 분해되지 않았어요. 아까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참 제품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소면이 있죠. 우리 소면이 그것도 밀가루잖아요. 글루텐이 밀가루잖아요. 그 소면에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어떤 기능을 해요? 잡아서 배출한다. 그렇죠?
이 들러붙는 것들을 못 들러붙게 해서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저희 만약에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밀가루도 안 먹어서 우유도 안 먹을 수 없다면 뭘 드시? 식이섬유를 꼭 드세요. 식이섬유를 좀 보충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밀가루 음식 먹으면 단백질이 불균형이 있거든요. 밀가루 음식 먹고 난 다음에 프로틴 한 잔 딱 먹으면요 밸런스는 되게 안 맞지 않아요. 이렇게 좀 드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좀 줄이시면 돼요. 좀 줄이시면 되고 일단 여기 균들도 보면 유해균이 85죠. 중간균이 있어요. 중간균을 다 붙여서 85%를 만들어야 가장 건강한 내 장내 환경이에요. 그래서 환경이고 저기 옆에 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알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단백질은 잘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지만 우유, 카제인과 글루텐은 분해 효소 없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우유와 밀가루 음식을 좀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토피 영양소예요. 제가 이제 선물 타임 왔어요. 선물 타임 이제 공감하는데 사실은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가 90가지 영양소가 필요해요. 90가지. 제가 그러니까 우리 더블엑스 이거 90개가 되나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애들 분유에 몇 개 정도 될까요? 영양소 90개 다 들어가 있어요. 분유. 저 정확하지 않는데 그 출근 의사는 말을 하시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49가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기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축보다 더 적은 영양소를 먹는다. 가축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료에 영양소를 충분히 넣어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먹는 자가 수의사의 생각이었거든요.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강아지가 걸렸죠. 저희 사료예요. 그쵸 사료인데 이 강아지조차도요. 이 사료조차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100% 좋은 음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카탈로그 보세요. 거기 보면 이 그 사료 안에 얘가 먹는 사료 안에 뭐가 들어요? 비타민, 미네랄, 관절 아프지 말라고 글루코사민, 염증 생길까봐 세모 오메가 3, 식이섬유, 유산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양제 거부하시는 분은 사료라도 하는 말씀 보내보세요. 개도 먹는데 그쵸? 100%. 근데 사람은 90가지 영양소가 있어야지만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영양소를 잘 먹어야 돼요. 아까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영양소가 다 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영양소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90가지 영양소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제 아토피에 그래도 가장 좋은 영양소지 들어가요. 아토피 진짜 가장 핵심인 제일 좋은 영양소는 다 좋아요. 그래도 1등 수익는 뭘까요? 선물 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 단백질. 오메가 3. 비타민 B12. 맞아요. 비타민 B고 잊어먹었잖아요. 이거 가져가세요. 비타민 B군이에요. 아토피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점막 영양소는 뭘까요? 카로틴 플러스. 네, 카로틴 플러스. 맞추고 가져가세요. 가려움증. 비타민 B 아니다. 가려움증. 아니다. 가려움증 가장 좋은 거. 다 아세로라. 나와요. 아세로라. 때 아스코라. 맞아, 아세로라. 점막 영양소는 저희 그래서 지금 비염할 때 엘로케어하고 카로틴 플러스 꼭 들어가죠. 이 두 가지를 그건 다 스포츠님 물어보세요. 몇 개를 먹어야 되는지는 그것까지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점막 영양소 카로틴 플러스 가려우면은 아세로라를 좀 충분히 먹이고 재워보세요. 가려움증이 그래요. 근데 염증에는요. 오메가 3 장원이요. 유산균. 근데 유산균에 플러스 식이섬유를 더하면요 효과가 2-3배가 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요 5가지에 딱 기억하는 이게 비타민 B군은요 진짜 좋거든요.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비타민, 항피로 비타민, 피부 비타민, 신경 비타민이에요. 영양소는 흡수율이 중요하잖아요. 연소율이 중요해요. 신진대사를 연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연소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질병이 생긴다. 연소하지 않으면 처음에는요 피곤해요. 두 번째는요 피곤이 쌓이다가 그 다음에 부어요. 붓다가 그 다음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으로 가다가 질병 어떤 거라도 질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의 밑에 이 체크해 보신 거나 여기 좀 들어가는 거 필요로 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아토피 기본 피부는 진짜 많이 드셔야 돼요. 대사가 안 되고 저체온증인 사람들은 다 아토피 기본 태워줘야 돼요. 그리고 수면 스트레스 운동인데 수면을 잘 자고 계시죠? 지금 이 스트레스는 지금 저희가 간염병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높아졌나 보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스트레스 지금에 대한 간염병 코로나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높더라고요. 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그리고 운동에서 땀을 꼭 흘려야 노폐물 배출이 일어나고 연소 아까 말했죠 흡수율보다 연소율이다. 연소를 시키려면 열이 발생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딱 시간을 맞춰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럼 되셨나요? 네. 아토피는요. 아토피에 있는 사람만 국한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불러준 대로 다 합치면 어느 하나라도 나 포함되거든요. 저도 포함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문명이 발전해서 생긴 병은요.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특정한 문명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자기력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닌 필요와 기회 때문이다. 지금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지금 이 문명이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필요들이 생기고 건강에 대한 필요들이 생기고 면역에 대한 필요들이 지금 더 생겼잖아요. 그 필요들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 준비되셨잖아요.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삶의 질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행복하려고 일을 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고 사랑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서 또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우리한테는 기회가 된다. 왜? 지금 필요하니까. 아토피뿐만 아니고 지금 이런 모든 문명을 만드는 시작점이 있거든요. 이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회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